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3월 4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남중국해 군사훈련에 대만 실사격 훈련으로 맞불.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전투기가 결집하는 가운데 중국이 1일 남중국해에서 한 달간의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중국 광동 해사국은 이날부터 31일까지 남중국해 레이저우 반도 서쪽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할 예정이다라며 3월 훈련 기간 이 지역의 항해를 금지한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도가 고조되면서 시작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MQ-4C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정찰기를 남중국해에 파견했다. 프랑스도 같은 달 남중국해에 자국의 강습 상륙함과 프리기함을 보내 항해했다. 한편 대만이 남중국해 동사군도에서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는 실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빈과 일본은 대만 해경이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사군도 해역 주변과 1만 2천 피트 상공에 주의를 발령했다라며 9일에도 같은 훈련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하순에는 남중국해 난사군도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말해 중국과의 충돌이 예견된다. 코리아 반도의 미남 합동 군사훈련 재개와 대만전 가능성으로 다시금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황 방문 앞두고 이라크 공군기지 공격. 국제연합군과 이라크군은 3일 최소 10발의 로켓포가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웨인 마로토 국제연합군 대변인은 이라크 보안군이 공격에 대한 조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라크군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은 심각한 피해를 내지 않았다며 보안군이 공격에 사용된 발사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AFP 통신은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제 아라시 122mm 로켓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은 지난달 25일 미군이 시리아 동부 이라크 국경에 친이란 민병대 시설을 공습한 데 따른 보복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과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가 차례로 공격을 주고받는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로마 가톨릭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이슬람 시아파 최고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알 시스타니를 만날 예정이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 미국 텍사스주가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중단하고 주내 모든 사업장을 재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에보트 주지사는 2일 지역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백신과 항체 치료제의 의학적 발전으로 텍사스는 바이러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제 텍사스를 전면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생계 회복과 정상화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버트 주지사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지난해 7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늦추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는 최근 확진자 입원 건수, 확진자 수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신규 확진자 수보다 더 많은 주민이 코로나에서 회복 중이라는 의미라고 짚으면서 주목할 만한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자신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경제 재개 움직임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변종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 등 너무 성급한 조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CPAC 연설로 퇴임 후 첫 등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정치행동회의 마지막 날인 28일 퇴임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트럼프의 연설에 여러 차례 기립박수를 보내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트럼프는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고 4년 뒤 백악관 자리를 잃어야 한다. 그들을 세 번째로 이기기 위한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라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해지고 위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직접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출마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주니어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트럼프 당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며 트럼프의 당내 존재감과 영향력을 부각했다.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 리포트도 공화당 유권자 73%가 지도자는 더 트럼프처럼 돼야 한다라고 답변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된 연두교서를 발표하지 못해 트럼프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최소 7,500만 표 이상을 득표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치적 행보와 취임 후 큰 활동이 없는 바이든 행정부를 비교하며 트럼프 정계 복귀설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방법으로 세 번째로 이기기 위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민중민주당 워싱턴 DC FRB 앞 논평. 제국주의 은행 FRB를 해체 국유화하고 제국주의 군대 미군 철거하라. 민중민주당이 24일 백악관 앞에서 논평 제국주의 은행 FRB를 해체 국유화하고 제국주의 군대 미군 철거하라를 발표했다. 민중민주당은 2008년 금융공황에 이은 2019년 바이러스 공황의 발발은 금융자본 집단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의 극단화와 불평등과 계급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는 달러의 기축 통화성을 이용해 화폐 장악력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키워왔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연준은 코비드-19 경제 위기에 대응해 지난해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외에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등을 매입하며 대규모 양질적 완화를 실시했다면서 미국이라는 기업의 실소유주는 FRB를 장악하고 있는 금융 자본 집단이며 미 정부는 금융 자본 집단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제국주의 약탈의 본산 연방준비은행의 해체 국유화는 현 시기 가장 첨예한 미국 민중의 투쟁 과제라면서 미국 민중에게 지금의 FRB를 해체하고 민중 중심으로 국유화된 금융체계는 더 이상 노예를 살 수 없다는 가장 절박한 자주적 과제다라고 밝혔다. 3월 4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